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권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몇 가지 장면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평택을 보궐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미묘한 분위기,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을에 전략 공천된 전은수 대변인의 선거운동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내 언론을 넘어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계엄, 탄핵, 종교적 신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까지 여러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과거 장 대표가 했던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외신 기자가 질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만 공영방송 기자는 장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신이 장 대표를 시청자와 독자에게 소개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이 바뀐 것인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인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신념에 기반해 바라볼 수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가진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미 민감한 사안이지만 외신 기자들 앞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종교적 신념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논란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그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외신 앞에서까지 이런 발언을 해야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면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외신 간담회라는 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정당 대표의 발언은 곧 한국 정치의 수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쿠팡 관련 문제도 언급했고 미국 출장에서 만난 인사들도 비슷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체 간담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역시 계엄과 종교적 신념을 연결한 발언이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의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헌정 질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외신 앞에서 설명할 때는 보다 정교하고 책임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이라는 사안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깊은 상처와 논쟁을 남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발언이 앞으로 수도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다음은 평택을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위기입니다. 최근 김용남 후보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지호 전 대변인이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 강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의 조국 혁신당 공격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심지어 그럴 바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식의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언 이후 양쪽에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지호 전 대변인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일정이 없고 사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김용남 후보에게 일종의 비책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남 후보를 찾아간 인물은 추미애 후보가 아니라 이현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의 특별한 당부로 평택을 찾아 김용남 후보를 응원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택은 반드시 집권 여당이 지켜내야 할 지역이라며 김용남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찾아가 응원한 것은 분명 김용남 후보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등장이 오히려 평택 지역 당원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누가 더 민주당다운가라는 프레임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등장이 일부 지지층을 역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평택을 전략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의 논리대로라면 추미애 후보와의 일정이 필요했을 텐데 실제로는 이현주 최고위원이 직접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지호 전 대변인은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김용남 후보에 대해 과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김용남 후보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신중한 자세와 책임 있는 언행으로 임하겠고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평택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용남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이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과거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세금을 낭비한다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남 후보의 당시 발언은 매우 유감이며 적절한 사과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김현 의원에 이어 박주민 의원까지 같은 진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용남 후보가 과거 발언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자가 김용남 후보가 외로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도 정치권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김용남 후보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의 지적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현주 최고위원의 지원과 조언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사과 필요성에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평택을 선거가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인 만큼 김용남 후보의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모든 당직자들이 김용남 후보 한 명을 향해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이상 김용남 후보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용남 후보는 험지에 출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당대표급 인물들이 나갔지만 김용남 후보는 영선도 아니고 쉬운 지역도 아닌 어려운 곳에 배치됐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원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아산을에 전략 공천된 전은수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외벽 대형 홍보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충남 아산을 지역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 기반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함께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출마 선언문에서도 자신이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정을 깊이 경험하고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만이 흔들림 없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곁에서 주요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중앙정부, 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시민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꿈꿨던 위대한 아산을 이제 자신이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전은수 후보는 지역 기반만이 아니라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실세 비서실장의 지원 구도를 전면에 배치하며 당선 즉시 일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다면 전은수 후보는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 초반부터 메시지와 이미지, 조직력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외신 간담회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외부 시선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엄과 종교적 신념을 연결한 발언은 외신 앞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지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의 사과, 이현주 최고위원의 현장 지원, 박주민 의원의 과거 발언 사과 요구, 김한규 의원의 조국혁신당 네거티브 대응 자제론까지 여러 흐름이 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을에서는 전은수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연결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운동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닙니다. 여야의 메시지 경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경쟁, 그리고 각 후보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선거입니다. 앞으로 각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외신 간담회 발언은 개인 신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공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또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